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벽 한가운데 작은 구멍이 생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면요. 텔레포트호를 통해 현실과 비현실, 이곳과 어딘가를 연결하는 공칸 작가님의 인스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올린 첫 게시물입니다. 아마도 작가님과 어머니를 그린 것 같은데 티셔츠에는 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인물들은 모두 무표정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갑자기 안창홍 작가님이 생각이 났어요. 안 작가님의 현재 작품들도 좋지만 저는 1990년작 미스터 유체미의 아르바이트가 생각이 났어요. 흑백 구성도 그렇고 무표정한 인물들의 표현이 인상적이었죠. 작가님은 디자이너로도 먼저 잘 알려지셨어요. 국내에도 무려 2016년에 소개가 되었는데 루이비통 등 럭셔리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야외 벽화 작업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2018년 방콕에서 열렸던 텔레포트 전시를 통해 텔레포트호를 주제로 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미사일은 텔레포트호를 통해 연필이 되었고 가운데 손가락은 락스피릿이 느껴지는 손 모양으로 돌아선 남녀는 서로 포옹을 하게 되었고 수류탄은 서양배 그리고 무기는 꽃이 되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작가님과 작가님의 아버지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선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작가님은 그 선을 하나하나 가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실망하고 죄책감을 느끼죠. 특히 가족 간에도요. 이 작업을 통해서 작가님은 아버지에 대한 기대나 편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시그니처가 된 텔레포트 보이와 텔레포트 걸이 등장합니다. 마카오 아트 비엔날레 2021에 출품된 일련의 작품들로 공칸이란 이름이 더 많이 알려졌어요. 찾아보니 이미 2019년에 국내에서도 디자인 프레스의 작가님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었고요. 이 기사 중에는 3D를 활용한 루시드 전시를 2016년 문화공간 이목에서 개최하셨다고 나오네요. 입체로 된 텔레포트 작품입니다. 텔레포트 보이와 걸이 만났어요. 이 작품도 마카오 아트 비엔날레에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작가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작품 중 최애로 꼽을 만한 작품입니다. 텔레포트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아주 가끔씩 이런 포털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품들을 만나기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더 오래 보게 되었어요. 다음 장면을 보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다 같이 블랙 수트를 입고 포털 속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베이징 탕 컨템포러리에서 열렸던 이너플레이스 전에 전시되었던 작품들입니다. 심장 부근에 위치한 텔레포트 홀이 분리되어서 따로 디스플레이 되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블랙홀은 모두 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같지가 않아요. 같아지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몽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원하는 그곳 혹은 그것을 찾아야 해요. 2023년 아트부산에 출품되었던 작품입니다. 플라워 파워라고 아시나요?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죠. 군인의 총부리에 꽃을 꽂는 이 사진은 사진가 버니 보스턴이 촬영했는데 1967년상 퓰리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어요. 공칸의 작품 역시 텔레포트홀에서 총을 꺼내는 사람에게 꽃을 건네고 있어요. 2023년 서울 탕컨템포러리에서 공칸 작가님의 개인전 공적이면서 사적인이 열립니다. 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좀 색다른데요. 캔버스 안에 텔레포트홀 테두리에 액자를 만드는 그림 속 그림의 독특한 양식의 작품들로 출품이 되었어요. 겉보기에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하고 불안전해도 괜찮다는 안전한 공간으로 안내하는 작가의 작품과 작품 바깥 일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설치가 다 끝났나 봐요.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서 오픈합니다. 라고 하세요.
작가님에게서도 서울에서의 첫 개인전은 매우 뜻깊었을 것 같아요. 마리끌레르 코리아에서 작가님의 서울 전시에 대한 인터뷰와 화보 촬영도 있었어요. 공칸 작가님의 인스타 속에 처음에 안창홍 작가님 작품을 언급했었잖아요. 저는 연필과 연필 드로잉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연필이야말로 작가의 표현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타이페이 당다이 아트페어에 출품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서 해보지 않은 방식, 그러니까 연필 드로잉을 작품과 결합하셨다고 해요. 이 작업은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로부터 만들어졌다 라는 컨셉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작가님의 작업실입니다. 예전에는 회화를 그릴 때 붓으로만 그려야 된다는 강박에 작가들이 에어브러시 사용하는 것을 감추곤 했대요. 태국도 그랬을까요? 하지만 이제 AI까지 활용하는 시대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몇 장의 사진만으로 작가님의 작업실을 잘 둘러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면서 검색해 봤는데요. 태국은 불교 95%, 이슬람 4%, 기독교 1%라고 하네요. 왼쪽에 있는 손은 부처님의 손이죠. 반대쪽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솟아나온 나무에는 천사와 악마의 날개를 한 쌍으로 달고 있는 인체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마치 얀반 아이크의 아르놀피니의 부부의 초상처럼 여러 가지 오이가 듬뿍 담겨 있네요. 작년 9월 모카 방콕에서 개인전이 있었어요. 검색해보니 이 전시는 한국의 애호가분들도 많이 가셔서 관람하셨더라고요. 이 전시에서는 작가님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놓으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에고라고 적힌 풍선을 놓아버린 인물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에고 없이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을 표현하신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이고를 풀어준 아티스트의 모습일까요? 사실 이고를 떠나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결국 자신의 의지인 거죠. 작가분들의 고뇌를 한눈에 짐작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언제나 우리 편이죠. 텔레포트홀에서 무지개가 뿜어져 나왔어요. 무지개는 우리에게 희망의 상징입니다. 작가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보그 타일랜드와 함께 화보 촬영을 했나봐요. 보그의 사진은 언제나 오라요. 이 작품 역시 기독교와 불교의 상징을 혼합했어요. 연꽃차대 위로는 부처님의 하반신이, 그리고 그 위에는 예수님의 상반신이 그려졌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처님의 손동작인 수인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오른손바닥을 보이게 하는 건 시무웨인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중생들에게 무해를 베풀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왼손에 들고 계신 보합 때문에 살바토르 문디가 떠올랐어요. 물론 수인의 형태는 다르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작품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올해 아트파리의 작가님의 부스입니다. 최근 작가님 작품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어요. 텔레포트홀은 포털처럼 다른 세계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옆에 존재하는 평행우주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전시마다 새로운 작업을 보여준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공칸 작가님은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단에 고정된 영상 중에 하나는 역시 아트바젤 홍콩입니다. 작품보다는 공칸 작가에 집중한 영상이죠. 이렇게 점점 작품보다는 작가를 이해하는 게 현대미술을 친숙하게 하는 지름길 같아요. 이케바나는 일본의 전통적 꽃꽂이를 의미합니다. 이케루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바나는 즉 하나, 꽃이죠. 즉 살아있도록 꽃을 꽂는다는 의미입니다. 작가님은 이케바나의 매력을 강조하며 비록 삶은 혼란스럽더라도 이 혼돈이 삶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고 하세요. 이 전시는 아트바젤 홍콩 기간을 넘어 5월 14일까지 열린다고 하니 봄에 홍콩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케바나에 달린 얼굴과 입술을 가진 꽃의 이빨에 새겨진 마이 라이프란 단어, 그리고 그 위에 하이라이트까지 지금까지 작가님 작업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알레고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과 내용입니다.
작가님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다른 세계로 보내고 싶은 마음에 텔레포트를 그림에 그려넣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텔레포트가 작가님을 새로운 세상과 연결시켜 주었죠. 공칸 작가님의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구멍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